네, 46번 문제부터 해서 50번까지 해서 이 책의 이제 전반부를 앞부분을 리딩 스킬스 부분을 다 한번 맞춰 보십시다. 46번 한번 풀어 보시죠. 첫 문장에 보시면 19세기부터 쭉 오랫동안 일해왔던 건 반박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다수의 견해, 그 다음에 또는 오랫동안 해왔던 생각, 오랫동안의 얘기,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은 반박의 대상이 잘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from the late 19th century on 이라고 해서 19세기 후반 이후로 쭉이라고 얘기한 건 아마 저건 반박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뭔가 이야기가 바뀌고 있냐면, 자, 이게 더 이상 aging brain이 아니라 society다라는 말로 소위 뭐 등장했죠? 짜장면 말고 짬뽕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the location이 나왔잖아요. senile mental deterioration에 이 노인들의 정신적 쇠락에, 정신적 쇠퇴의 위치는 뭐가 아니고 브레인이 아니고 사회였다라는 걸로 얘기를 바꿔놓고 있는 거죠. 앞쪽이 뭐라고 그랬냐면 브레인이 문제였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브레인이 아니라 society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맺은 말이 딱 남아있죠. 그래서 노인들은 자기들의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뭘 잃었냐면 자신들의 지위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브레인이 아니라 society다라고 해놓고, 이 society라는 말을 양쪽 컴마로 둘러싸서 싸고 있는 어디 갔냐? 여기를 빼버리고 나면 뚝뚝뚝 여기까지가 빠지는 거죠. 들어 뭐뭐를 통해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면 어떤 사회가 노인들 쇠퇴에 문제가 되었던 거냐면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빼앗았던 사회가 되는 거죠. 자기들 삶에 지속적 의미를 가졌던, 의미를 유지했던 역할을 뺏은 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것만으로도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가면 마무리로 뭐라고 했냐면 노인들이 이런 건 정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위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이 진짜 가관인 것 같아요. 밑에 그 EBS 해석 읽어보시면 진짜로 웃깁니다. 나중에 여러분 수능 특강 보실 때도 그래서 너무 EBS 해석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서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거지만 말이 되게끔 읽으세요. 안 그러면 해석하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얘들도 지금 보시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좀 이따 해석하면서 같이 비교도 한번 해보죠. 뭐. aged mind라고 하면 나이 든 정신이네요. mind라는 말은 너무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신, 생각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든 정신인데 in concert라고 하면 조화를 이루는 거겠죠. 뭐하고 조화를 이루냐면 이게 나이 든 몸과 일치하는 나이 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하지 않는, 틀리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변화는 없죠. 이 노령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오히려 얘가 만약에
노후가 없다면 그러면 이번도 정답에 가겠습니다. 옛날하고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니까. 자, 3번은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화되는 이렇게 age discrimination이 강화되는 거죠. 즉 나이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은요. 무엇이 노인들을 무너지게 만드나, 그 다음에 하락하게 만드나. 그게 being left out socially라고 할 때 leave out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도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얘가 빼먹다, 생략하다라는 얘기거든요. leave가 두는 거잖아요. 어디에 두는 거냐면 밖에 두는 거거든요.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밖에다 두다, 그 다음에 생략하다, 빼먹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려진 존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버려진, 그 다음에 5번은 not disabled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니군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말이 됐고요. 자, 보기 4번에 나오는 저기 사회적으로 배척당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서 노인들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다라는 보기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19세기부터 쭉 말이죠. 19세기 후반부터 쭉. 그 다음에 dualists found in the synal 렉에서 발견되는 dualist라고 하면 얘가 좀 둔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dual이라는 말이 지루하고 힘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뭐 지루함, 그 다음에 무력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ir isolation, 걔네들의 고립과 그 다음 withdrawal이라는 말 앞 시간에 제가 심리적으로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도 withdrawal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withdrawal 저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인 위축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draw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동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동사 뒤에 al 붙이면 얘는 명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심리적인 위축이 되겠죠. 자, 이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dualist나 또는 고립, 위축, 그리고 과거에 대한 cling to라는 말은 어디에 들러붙다, 집착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과거에 대한 집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lack of interest, 흥미 부족입니다. worldly affair이라고 쓰면 이 world라는 말이 명사잖아요. 이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worldly라고 하면 형용사로 세상의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런 말이 됩니다. worldly affair이라고 하면 세상사라고 하면 되겠죠. 저 세상사에 대한 관심 부족 이런 것들은 전부 뭐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앞에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be characterized라고 적히거나 또는 characteristically라고 이렇게 되면 특징 지워지다 라고 하지 말고 얘는 뭐뭐가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여기서는 지금 뭐뭐의 특징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에서 뭐의 특징이냐면 senility의 증상으로 주어지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즉 노인들의 증상으로 주어지는 특징이 되는 거죠. 노인들의 특징이 되는 건데 이게 사회적인 shame이 되는 거군요. inevitable deterioration이라고 하면 inevitable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어렵지만 잘 나오거든요. deteriorate이라고 쓰면 쇠퇴하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하락하는 거 이런 걸 deteriorate이라고 합니다. 자, 피할 수 없는 두뇌의 쇠퇴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shame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아주 안타까운 일, 애석한 일을 안타까운 일, 애석이라고 해도 뭐 같은 말이죠.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자, 이렇게 19세기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노인들의 증상의 특징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두뇌의 쇠퇴로 인한 사회적인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지금 본문 해석에 보면 EBS 교재 이거 해석을 하신 분이 사회적 수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shame이라는 말이 좀 안타깝고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사회적 수치라고 해석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ollowing World War 2차 대전에 이어서 말이죠. academic discourse가, discourse라는 말은 담화, 담론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학문적 담화가, 학문적 담론이 aging과 관련된 학문적 담론이 전형적으로 represented this 이런 것들을 그 senility의 원인으로서 제시하고 있었죠. 자, 학문적인 논의가 노화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가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뭐로 제시하고 있었냐면 senility의 원인으로, 즉 노화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의 위치는 즉 이렇게 노화된 정신의 쇠락의 정신적 이렇게 하락의 그 위치는 이제 근데 더 이상 aging brain이 아니고요. 이게 그 뇌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 그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사회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냐면 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부사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자발적인이라는 얘기네요. voluntary라는 말이 자발적인 거니까 비자발적인 은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또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느슨함이 되는 거죠. 가족 관계의 해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는 이 말을 그러면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스트립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스트립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빼앗은 거죠. 어떤 역할을 뺏었냐면 has sustained 지속했던 자기들의 삶에서 의미를 유지시켜줬던 사회적 역할을 뺏은 게 이제는 뭘로 나타났냐면 이런 노인들의 정신적 쇠락의 그 다음에 위치다라는 얘기는 원인이다라는 얘기겠죠. 노인들의 정신적 쇠락의 원인이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보지 않냐면 노화한 두뇌로 보지 않고 사회가 뺏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The elderly of the roles, 이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strip이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이 보시는 게 read나 rob이나 그 다음에 deprive 같은 단어들이 얘네들이 A, O, B 이런 식으로 쓰죠.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사물 써서 여기다가 누구에게서 그 다음에 무엇을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단어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면 of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the elderly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빼앗은 거죠. 자기들의 삶에서 아주 그 의미를 지속시켜줬던, 의미를 가지게 해줬던 역할을 빼앗은 것이 이제는 이 노인들의 정신적 몰락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전부 다 정말 이제 뇌가 그 쇠퇴하는 거라고 여겼었는데, 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when elderly people들에게서 deprived of, 방금 여기 제가 지웠던 deprive A of B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빼앗았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빼앗았을 때 얘네들이 점점 더 노인들이 고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cut off니까 잘려나가는 거죠. 어디에서 잘려나가게 되냐면 흥미와 관심과 활동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관심과 활동이죠? 자, 예전에는 그들을 점하고 있었던, 즉 예전에는 노인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관심과 활동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히 얘네들의 정신적 기능이, 노인들의 정신적 기능이 deteriorate,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자, the elderly는요, 그래서 노인들은 not so much lose their minds as lose their place라고 할 때 이렇게 not so much A as B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A라기보다는 뭐 차라리 B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요, B만큼 이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as is 아시죠? as is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A하고 B하고를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얘를 가운데 들어가는 이 형용사나 부사의 내용으로
비교했을 때 A하고 B하고가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얘가 not이 있으면 A 다음에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as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s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as 구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정어가 들어가면 이때는 so를 씁니다. 그다음에 부정 주어가 들어가면 아예 100% 그 so를 써야 되는데 이건 뭐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얘가 so가 as하고 같다 정도만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해석은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 as는 해석 안 해버리고 뭐뭐입니다. 비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직역을 한번 하고 잘 외워지시면 그냥 외워두면 되는데 아니면 내용을 먼저 이해해 두는 게 나중에 풀어서라도 해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앞에 이걸 소를 해석 안 해보시면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 건 아닌 거죠. 뭐만큼이나 지위를 잃어버린 만큼 정신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위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할 때는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Not so much ASB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는지를 풀어서 이해를 해두시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이 문제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요 19세기부터 쭉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거 반박되겠는데 라고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가면 중간에서 이 자리에 이제는 이런 그 노아는 노인들의 정신적 쇠락의 원인이라는 말에서 A가 아니고 B입니다라는 말에서 벗을 잡아낼 수 있는 거겠죠. 즉 노아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된 데 있었다라는 걸 마지막 문장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얘도 그래서 마지막 문장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면 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ot so much ASB도 알아야 되고 이거 해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데를 빈칸으로 만들면 조금 어렵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었고요. 노인들을 디클라인 시키게 만드는 건 바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라는 보기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됐겠죠. leave out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47번 한번 풀어보시죠. 얘도 쉽지는 않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정답률이 뚝 떨어질 문제는 아닌데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첫 문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인종과 민족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미국에서의 그 racial and ethnic relations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가 뭐 오늘날에는 좋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라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라는 얘기니까 많은 변화가 있고 나서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스포츠가 통합과 공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스포츠가 통합과 공정의 모델이 되려면 racial and ethnic relation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의 주제가 될 건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뭐가 자신의 주장을 내놨으니까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쭉 그 세부 진술들을 써나가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중에 어떤 것도 쉬운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this가 나타내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이 변화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쉬운 건 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결코 채워지지, 충족되지, 해결되지 않겠죠.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돼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마치 아구를 맞춘 듯이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뭐 가볍게 정답을 찾아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보기로 보시면 쉽게 답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ongoing이라고 하면 계속되는, 지속되는입니다. 자, 계속되는, 지속되는 스포츠의 과제, 문제죠. 바로 인종과 민족의 쟁점입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에서의 injustice라는 단어는 부당함이고요. 자, 인종과 민족의 부당함인데 얘는 좋았었어요. 앞쪽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디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죠. cause and effect라는 말이 인과관계입니다. effect가 우리가 처음에 너무 영향으로만 이렇게 단어를 외워갖고 그런데 원래는 이펙트는 어디에 끼쳐진 영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과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잘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너무 영향으로만 해석을 좀 합니다. 자, 3번은 보면 인종과 민족 다양성의 역사네요. 스포츠에서. 그 다음에 4번은 all for one, one for all 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왔던 내용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 마지막에 나왔던 뭐지? 이거 가지고 뭐 대충 뭐 한번 보기를 만들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참 어쨌든 이상해요. 이건 뭐 all for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팀 스포츠 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협력이 lies 놓여 있군요. 협동이 바로 뭐냐면 스포츠맨십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4번, 5번 이런 건 아예 근처도 못 가는 보기인 것 같습니다. 보기 1번이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민족의 인종의 관계는 미국에서요 오늘날 좀 더 좋아져 있죠. Than in the past, 옛날보다는 더 좋아져 있으나 하지만 그 many change가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야 스포츠가 뭐가 될 수 있냐면 inclusion이라는 말은 안으로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 공정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The challenges today, 오늘날 문제는 challenge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제가 동사로 쓰면 뭐라고 일단 첫 번째 해석 이의를 제기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썼을 때 challenge는 도전보다 먼저 앞서서 얘는 아주 해결하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 문제를 challenge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동사가 반대가 되면 챔피언이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과제는 좀 달라요. 이 과제하고는 다르죠. faced니까 직면했던 과제인데 20년 전에 맞섰던 문제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의 문제는 20년 전의 문제하고는 물론 다르죠. 경험에 의하면 경험이 보여주는 바 현재의 문제가 충족이 되면, 자, 문제니까 충족된다 보다는 해결된다가 더 좋겠죠.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는요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emerge라고 하면 나오다, 출현하다, 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e를 떼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submerge라고 쓰게 되면, 예, 그러면 얘는 어쨌든 아래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나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가라앉다, 그 다음에 잠잠해지다, 사라지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once racial and ethnic segregation이 is eliminated 되고 나면이라고 하네요. 자, 인종 민족의 segregation이라는 말은 우리 앞 시간에 separate 할 때 SE가 떼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GREG가 들어가면 얘가 모이는 게 되거든요. 같이 있는 것. 그럼 얘는 모이는 게 아니라 SE만 기억하세요. SE만 기억하시면 얘는 무리를 떼어놓는 거니까 구별하다, 떼어놓다, 차별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segregation이 eliminate이라는 말은 없애다, 제거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 일단 인종, 민족의 이런 차별이 없어지고 나면, 그리고 사람들이 come together, 결합하고 나면, 함께하고 나면 얘네들은 이걸로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살고 일하고 노는 걸 배워야 돼요. each other, 서로 그 살고 일하고 노는 걸 배워야 됩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또 어울려 지내는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과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requires 뭐가 필요하냐면, 자,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meet라는 말이 채우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수요 요구일 때는 채우다, 충족시키다가 좋겠지만 문제일 때는 해결하다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commitment이라는 말은 아주 전념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 뭐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평등한 취급에 정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게다가 뭘 또 더 해야 되냐면 배워야겠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define,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줄 것인가 라는 것도 이해해야겠고, 계속 ing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굳이 구질구질 안 하시, 사실은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면 판단해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관계를. 자, 뭐 하는 동안이냐면 차이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도 알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making compromise, 이게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타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스포팅 해주는 것. in the pursuit, 이건 쫓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거. 목표를 쫓으면서 또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거죠. 어떤 목표냐면 늘 공유되지는 않는, 늘 같은 것은 아닌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 이런 걸 배워야 할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즉 챌린지가 되는 거잖아요.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죠. 하지만 챌린지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once and for 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 써요. 여기까지 써서 단번에, 한 번에 라는 뜻입니다. 타임은 잘 안 쓰는데 저기까지가 붙어 나왔네요. 보통 once and for까지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 보면서 와, 이게 미국에서의 racial ethnic relation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이제 스포츠에서의 문제이고, 옛날보단 나아졌지만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의 주제구나, 필자의 주장이구나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거기에 대한 뭐를 들고 있는 거냐면 세세한 예들을 들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서 보기 1번을 정답으로 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2번 보기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토픽은 정확하게 맞았으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과라는 말이 안 와도 안 어울립니다. 얘를 보기를 만약에 어렵게 만들려면 2번을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그 1번을 이런 단어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별의 문제 이렇게 준다든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기를 바꿔서 만들면 이런 거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정과 뭐라 그러지?
뭐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더 진일보한 미래의 모습, 뭐 차별의 극복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러면 보기가 진짜로 어려워지는 거죠. 본문에서 못 봤던 단어로 정답을 만들고 본문에서 봤던 단어로 거기에 대한 부연이 틀리게 만드는 보기는 나중에 빈칸에서도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진술과 아울러서 이 오답 보기를 만드는데 출제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 풀면서 뭐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내가 답이 틀렸을 때 이 보기가 왜 답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가면서 보시는 게 문제 푸는데 문제 푸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48번 해보실까요? 뭐 생소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못 풀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정답률은 꽤나 낮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빈칸 문제를 풀면서 그 같이 공부를 하기 좀 저거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최근 한 그래도 문항이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다가 EBS 필진들이 실제로 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여서 다른 출판사들의 책보다 차라리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뭐 3, 4년치 개중에 EBS에 나왔던 빈칸 문제를 한번 몰아서 쭉 한번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책들이 진짜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풀 건데요. 특히 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올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번씩 무조건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나눠드리는 모의고사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26회분,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풀 거 말고 여러분이 나눠서 푸실 거. 이제 여기까지 리딩 스킬까지 마치면 계속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데 그거 말고도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때는 문제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좀 배양하는, 그래갖고 그게 3학년 상반기에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반기에 뒤집을 게 너무 많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 없으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점수가 오르는 시점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승자라고.
천천히 초반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 공부가 재미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왜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다 똑같이 열심히 같이 달려서 티도 잘 안 나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점점 그만두다가 이제 8월쯤 되면 다 나자빠지는 거거든요. 6월만 지나도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고3이 쉽겠지만, 여러분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들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되면 막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고3의 그 심리적 압박감이 다들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6월 정도가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건, 그 성적이 그래도 오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정시를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달리는데요. 이게 자기가 성적의 변화를 한 7월, 8월까지도 못 만들면 9월 달에 수시 원서 쓰면서 이게 진짜로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그 전에 자기가 점수를 만들어 놔야, 남들이 비워둔 정시 자리가 4자리잖아요. 정시가 무려 40%인데 거기서 남들이 비워두면 그거 다 4자리란 말이에요. 그래 겁먹어서 수시 써서 나중에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따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모의고사 성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자신 있게 수시도 높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이제 점수를 좀 빨리 만들어서 좀 끌어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얘기가 쭉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첫 문장에서 뭐 얘기했냐면요, 이제는 얘 때문에 뉴로 이미징 기술 때문에 학습 중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러닝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 얘가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거겠죠. 그죠? 얘가 핵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가 너무 당연히 서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변하는지, 학습 중에 두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 결론에 해당되는 소위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전개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쟤를 한 방에 전부 다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전부 다 세부적인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들이 글의 주제에 다 복무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이 당연히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맺은말을 깔끔하게 낼 수 있도록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지문에서 가까운 문장들과 관련해서 정답을 찾으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쉽잖아요. 고정되는 줄 알았더니 학습을 하면 점점 더 학습의 영역에 따라서 뇌가 변화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하면서 두뇌가 변해요 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그 놈을 이 빈칸에다가 메꿔 넣으면 될 거라고요. 스컬프라는 단어는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얘기죠. 학습하면서 변한다는 얘기가 이거 같은데요. 보기 2번 볼까요? 초반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다라는 게 정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놈이죠. 이 빈칸 문제 만들 때 출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오답 보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그래도 좀 쉬운 거고요. 나중에 하나씩 봅시다. 자, 기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나 자전거의 기어라고 그러죠. 물론 자동차는 미국 용어로는 그 기어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는 매뉴얼 시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기어라는 게 영어에 없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얘가 원래 장치, 장비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면. 장비 또는 장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하면 어디어디에로 장비를 갖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어디에 맞추다,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기억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development, 다른 장기의 발달과 twin이라는 단어가 뭐죠?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비의 발달과 함께 결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portray라는 단어는 초상화를 나타내는 단어고, 동사로 쓰면 그리다,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나타내다, 서술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래서 논리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자리로 묘사됩니다. 쟤는 뭐 글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한 문장씩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때문에, 자, neuroimage technology라고 하면 쟤는 이게 신경이잖아요. 뉴런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뉴런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니까 신경 촬영 기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이미징 기술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저 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냐면 특정한 두뇌의 변화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죠. 학습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특정한 변화, 얘가 글의 토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찾으려고 덤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의 모든 두뇌는 담고 있죠.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경망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라고 그랬고요. 머릿속에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학습 중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걔가 주제일 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고요. 이번은 자, 최근에 이런 발달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 그러면 두뇌라는 건 훨씬 더 멀리어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문에 보면 지금 수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교육과정 외단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거, 이걸 멀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 수능하는 이러면 좀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두뇌가 그래서 잘 변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발달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두뇌가 잘 늘어난답니다. 잘 변한답니다. 일생 동안 말이죠. 대는 뭐보다 그러냐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라는 대는 강조의 장치죠. 역시 뒤에 있는 거 눌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생각이 맞는 거죠. 옛날 생각이 틀리고 요즘 생각은 어떠냐면 두뇌라는 게 훨씬 더 일생 내내 잘 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뭐에 맞추냐면 자신의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인접한 또는 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immediate이라는 말은 즉각적인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얘가 거리상으로 나타내면 distant하고 반대말이 되는 인접한, 가까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두뇌가 뭘 찾냐면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뭘 통해서? establish, 확립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refining, 정비하는 거죠. 기존의 신경망을 자리 잡거나 또는 고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배우면 드디어 배웁니다. 앞쪽의 내용을 놓쳤더라도 변할 때, 배울 때 일어나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 우리의 신경은 그 소통을 하게 되죠. to form.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된 정보와의 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게 result in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죠. 뭘 갖고 오냐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타났냐면 학습 중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는 뭐 하게 만드냐면 비슷한 미래의 자극들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학습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두뇌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애초에 학습 중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놓치지 않고 찾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셔야 글을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이 액티비티한 이런 시냅스의 연결이 안정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됩니다. 자, 반면에 상대적으로 잘 안 쓰는 놈의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약화되고 결국에는 삭제되게 되는 거죠. 프론이라는 단어도 교과과정 외단으로 적혀 있죠. 여러분, 나무에 가지치기 하는 거 있죠. 그 한자어로 전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지치기 하는 걸 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잘 안 쓰는 신경망들은 잘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조각된다라는 이런 말을 딱 보면 출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와,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꽤나 괜찮은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빈칸을 만들 때 핵심이 출제자들이 예를 갖고
문제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이 이 지문 속에 나오지 않는 단어였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을 만들 때 지문 속에 나왔던 단어를 갖고 반대 진술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유형편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유형편 빈칸은 또 어려운 문제만 8개로 뽑아놨거든요. 무조건 주제문 싸움입니다. 주제문을 생각하고 빈칸을 주제문을 갖고 빈칸을 변형해서 메꾸려고 생각하셔야 문제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빈칸을 쳐다보고 얘를 쭉 읽어가면서 빈칸을 메꾸려고 하면 이 문제 출제자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49번 문제 풀어보는데요. 얘는 진짜로 많이 어렵거든요. 다른 문제보다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죠? 같이 가봅시다. 네, 어렵습니다. 책에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5번 아닌데 책에 오타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인간이란 동시에 similar하고 different하기 때문에요. 인간이란 서로 비슷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냐면 이랬거든요. equally,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평등하게. 이 둘 때문에, 즉 유사점과
차이점 때문에 평등에 대해서 똑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such a view 이런 견해는 equality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등에 관한 얘기를. 이 평등을 어디에 바탕을 두는 거냐면 not이에요. human uniformity가 아니고 but이에요. 어디에? interplay of uniformity and difference에 두는 겁니다. 즉 평등이라는 개념은 획일성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을 서로 상호 연결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위에 있던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평등이란 단지 서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equality란 uniformity가 아니라 뭘 고려해야 하는 거죠? 차이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획일성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서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빈칸은 이 주제문하고 무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문장은 어디 시작이 된 겁니까? equal rights란 얘는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보세요. uniformity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얘는 uniformity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왜냐하면 인간이란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나 needs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니즈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할 수 있는 거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유니포머티와 디퍼런스의 인터플레이를 요구하게 될 거니까. 자, 또는 나대이 바삐 정도의 관계로만 보자면 뭐가 아니라 뭘 요구하게 될 거냐면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디퍼런스에 관한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보기 1번 볼까요? 그러면 이퀄리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권리를 요구한다라는 보기 1번 different rights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5번 아닙니다. 자, 2번은요. 얘네들의 평등에 대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다, 그만두다, 버리다라는 말이고요. 말 자체도 이상하죠. 3번은 불평등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랬고요. 자, 4번째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더더욱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은요. reject, 거부해버리는 건데 이 relevant이라고 하면 적절한, 그 다음에 또는 관련 있는 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적절한 차이를 거부해버립니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 완전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 올바른 차이, 적절한 차이를 거부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한 번씩 봐가죠.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human beings는요. 이거 좀 전에 정답 1번이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human beings는요. 한 번에 similar 하기도 하고 different 나기도 하죠.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그래서 인간은 서로 똑같이 대접을 평등하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둘 때문에 사람들의 similar과 different 때문에 이건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견해는 바탕을 두고 있어요. 평등의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인간의 유니포머티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나데이 버피는 전형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유니포머티와 디퍼런스의 인터플레이에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얘네들은 인간의 유니포머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니포머티하고 디퍼런스의 상호작용에 있다라고 보는 거여서 이 사람들은 그 차이를 build into 어디 안으로 집어넣게 되냐면 차이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평등의 개념 안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퀘이션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 취급하는 걸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자, 뭐하고 동일시하는 거냐면 equality를, 평등을, 그 다음에 similarity하고 서로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파괴해버리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면 그 monist distortion에 대한 immune이 생기게 되는 거군요. immune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얘는 원래는 우리가 배울 때는 첫 번째 배울 때 면역의라는 이런 말로 배우잖아요. 면역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확대해 볼까요? 뜻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또는 뭐 물리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네요. 원래 뭐를 면하는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모니스트는 나는 그 교과정 외단어입니다. 그래서 적혀 있죠. 그래서 이론론의 왜곡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만 평등이야 라는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용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뭐만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포머티와 디퍼런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다. 상호작용이다 라는 것만 놓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퀄리티의 기본이, 이퀄리티의 바탕이 change so 그렇게 변하면 그러면 so does its contents 그 내용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so 동사 주어로 쓰면 so 동사 주어 쓰면 얘가 뭐뭐 또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평등의 근본이 바탕이 변하게 되면 베이스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평등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평등의 베이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평등의 베이스를 서로 동일한 것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것과 차이 나는 것에 그 상호작용에다가 평등을 놓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평등이라면 다 똑같이 평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단순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설명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학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급식을 먹는데 옛날에는 다 똑같이 1인당 그냥 한 끼에 10,000원씩 내고 먹어 라고 이러면 그냥 다 똑같은 거죠. 획일성인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많이 먹는 애는 조금 더 내고 적게 먹는 애는 조금 덜 낼 수도 있겠죠. 이건 차이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런 획일성과 서로 다른 것을 상호작용하면서 이걸 고려해서 다른 것을 반영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방 이해되세요? 장애인이 뭐 다 똑같이 그냥 주차해야지. 이게 획일성이잖아요.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데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평등의 주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 차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장애인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보행권이 있죠. 그런데 인도를 우리나라처럼 물퉁물퉁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휠체어 못 가잖아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다 똑같이 이족 보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행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행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단지 다 똑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과 이슬람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은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 하나를 획일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등이라는 것의 기본 바탕 개념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고 이 평등이라는 건 똑같은 자유와 기회를 포함하죠.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를 수 있는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라는 여기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간을 다루는 건 똑같이 다루는 건 뭘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take into account라는 말은 고려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똑같이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the latter, 이 후자가 are not relevant 이라고 할 때 the latter 이라는 말이 후자인데 앞쪽에 similarity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차이점이 후자다, 그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relevant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적절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관련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후자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평등이라는 것이 entail 뭘 수반하게 되냐면 uniform을 수반하게 되거나 또는 identical treatment을 획일성이나 서로 동일한 취급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얘네들이 they are 뒤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relevant이 생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적절할 경우에는 얘가 뭘 요구하게 되냐면 서로 다른 취급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equal rights라는 건 이 동등한 권리라는 건 그래서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용 이해되죠? 동일한 권리는 완전히 똑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권리가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권리를 요구할 거거든요. 뭘 할 수 있는? 이 평등을 누릴 수 있는 in respect of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입니다. happen to 일어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건데 the contents of their rights, 자기들의 권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equality라는 건 뭘 포함하는 거냐면 이 부적절한 차이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s is commonly argued, 흔히 주장되는 것처럼요. 흔히 주장되는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차이에 관한 거부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식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합법적이고 적절한 차이에 관한 인식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지문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답을 찾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주제문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주제문에 복무하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으면 보기 보고 문제가 이 글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써버려도 돼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는 더 쉽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제 드디어 이 책의 리딩 스킬스 편이 끝납니다. 파트 1의 마지막 50번 문제는 쉬워요.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뭐 글을 쭉 그냥 무난하게 읽어가면서 바로 풀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의 단서는 정확하게 남는 곳들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 야생의 데미지 관리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과 그 다음에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뭐에 대한? 이 overabundant species에 관한, abundant이라는 말이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가 많은 종들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정의할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얘는 그냥 우리 문장을 바로 풀어가면서 봅시다. 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야생의 데미지 관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과 지나치게 그 많은 종들의 관리라고 여기는데,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너무 협소한 거예요. 자, 모든 야생의 종들은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모든 종들은 다 야생의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단지 무엇뿐만 아니라 overabundant ones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종들은 다 야생에서 데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 멸종 위기에 처한 페레린 펠콘이 인 캘리포니아에, 근데 얘네들이 prey on 나거든요. 이 prey on이라고 하면 eat on이라고 써도 같고 live on이라고 써도 같아요. 차이만, 느낌의 차이만 날 뿐, 뭐뭐를 먹고 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또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인 캘리포니아 리스턴을 또 먹고 사는 거죠. 자, 멸종 위기에 처한 펠콘이 멸종 위기에 처한 턴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림없이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펠콘을 뭐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바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feed on도 똑같겠죠. 뭐뭐를 먹고 살다겠죠. 자, 얘네들이 뭘 먹고 사는 것도 바라지 않냐면, 그 다음에 endangered species를, 또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먹고 사는 것도 역시 원치 않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부정적인 가치관이 되는 건데, 뭐하고 관련이 있는 가치관이냐면 이 페레린 펠콘 파퓰레이션하고 관련된 한 가지 부정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프레데이션이라고 하면 포식입니다. 먹이를 먹는 거. 포식자를 그래서 프레데터라고 하거든요. 이 프레데이션이 뭘 줄일 거냐면 이게 개체수를 줄일 거예요. 또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수를 줄이게 될 겁니다.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 꼭 사람에게만 쓰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야생동물 관리의, 그래서 데미지 관리의 목표는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뭐가 되는 거냐면 멈추게 하는 거죠. 펠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 턴을.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뭐도 되어야 되냐면 펠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야 하는 거겠죠. 얘는 좀 너무 단순해서 특별하게 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책의 파트 1 부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뒤에 파트 핵심 유형 연구 부분을 한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시는데, 필기할 때 굳이 뭐 단어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아니어도 앞에 나오는 글의 모양이며 이런 것들 여러분 표시해 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요 강의는 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